일단은 토익 87의 출제 경향 대책이라는 프리뷰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일단 가볍게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되고 대략 이런 패턴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147번부터 여러분들 독해가 시작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는 147번부터 175번까지 여기 여러분들 싱글 패시지 문제 단위 질문, 그리고 문제 같은 경우는 2개에서 최대 4개까지 여러분들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 175번부터 176번부터 185번까지는 이중 지문. 이게 뭐냐? 아마 지문이 2개 나올 거예요. 지문이 2개 나오고 그리고는 동시에 5개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야 되죠. 이렇게 말입니다. 지문 2개 나오고 총 여러분들 퀘스천이 5개. 그 다음 마지막 186번부터 200번까지인데요. 3중 지문입니다. 3중 지문. 3중 지문은 항상 이런 양식이에요. 왼쪽 면에는 2개 나오고 오른쪽에 하나의 지문이 나온 다음 그게 문제가 여러분들 뿅뿅뿅뿅뿅 총 여러분들 5개의 문제. 여러 여러분들 패턴을 취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여기서는 좀 비교적 쉬운 문제, 특히 여러분들 질문을 읽고 나서 지문을 하나씩 찾아가는 푸는 그런 형태의 좀 비교적 난이도가 낮은 문제예요. 여러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래. 토익 시험은 200점, 300점도 치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로 갈수록 조금 어려워지기는 한데 주로 이렇습니다. 주로 172에서 175. 자, 요건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요건 무조건 여러분들 마지막에 풀기.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순서대로 문제를 풀기 때문에 뒤에 보면은 196번부터 200번까지 문제를 못 풀거나 혹은 191번에서 200번까지 그죠? 못 풀죠. 근데 실제 여러분들 제가 토익 시험을 20년 이상 여러분들 치르면서 느끼는 점은 뭐냐면 문제의 난이도를 봤을 때 얘가 여러분들 난이도가 가장 높을 가능성이 한 7, 80% 정도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7, 80% 정도가 돼요. 특히 얘가 여러분들 기사라든지 뉴스, article 적혀 있거나 뉴스 아이템 이런 표현들이 적혀 있는 경우라면 아마 그렇다면은 얘가 난이도가 가장 높을 건데, 자, 이 원리가 왜 중요한가 얘기하도록 할게요.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들이 문제를 쭉 푸시다 보면은 얘한테 딱 걸리는 거야. 저는 얘를 뭐로 말하냐면은 덫이라 부릅니다. 덫, 즉 trap. 그래서 얘는 단순히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에 잡혀버리면 헤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얘를 읽어버리는 순간 일단 정신이 복록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게 되고 또 읽어보게 되고, 자, 그리고 나서는요, 문제를 푸는데 또 이해가 안 되니까 또 읽어보는 게 반복이 되면서 내 수준의 오버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문제는 읽는 게 아까워서라도 계속해서 다시 여러분들 한 번만 더 읽으면 정답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이게 수차례 반복되는 게 여러분들이 횟수를 그 당시에 헤아리거나 세아리거나 혹은 여러분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인식하기 상당히 어려우십니다. 고로 이전 시험보다 훨씬 여러분들 시간이 모자랐다라는 경우인데, 이게 여기서 얼마만큼의 시간을 뺏긴지 모르기 때문에 그저 여러분들은 내가 독해 실력이 많이 모자라나, 독해 실력이 더 줄었나, 이런 이상한 소리 하기 십상이거든요. 고로 요 문제들은 항상 마지막에 푸세요. 얘들은 사실 이렇습니다. 읽어서 푸나 찍어서 푸나 맞는 개수 비슷하대.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웬만하면은 마지막에 여러분들 풀도록 합시다. 토익 시험은 모든 문제의 배점이 동일하거든요. 쉬운 문제 5개를 버리는 것보다 어려운 문제 5개를 버리는 게 더 낫지? 맞지, 그죠, 여러분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여간 얘 때문에 기분도 막 더럽대, 얘 푸고 나면. 다음 문제 푸는데 짜증나고 다음 시험 준비해야 되나? 이런 식이라니까. 그래서 요 놈들은 끝판대장이 어중간하게 중간에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뒤에 여러분들 기운 빠지게 만들고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얘를 아예 못 풀게 만드는 그런 여러분들 효과를 준 놈들이야. 효과라기보다는 악의를 준 놈들이야. 그래서 마지막에 풀까? 요놈들 이렇게 순서대로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를 이제 풀다 보면은 15분 남았습니다 라는 방송이 나와요. 15분. 방송은 두 번이 나옵니다. 15분 남았습니다 방송, 그리고 5분 남았습니다 방송이 나오죠. 5분 남았습니다 라는 방송이 나오면 이제 풀던 거 멈추고 뭐 해야 되죠? 마킹 해야 된대. 그리고 참고로 마킹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실력 개인차가 매우 크거든요. 실력차가 매우 커요. 어떤 분들은 3분, 어떤 분들은 5분, 학생 중에서는 10분 가까이 걸리시는 분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두 차례 연습을 해라. 왜? 8분, 10분 이렇게 걸리시는 분도 2분, 3분 가능하디? 100개 마킹하는데 2분 정도의 여러분들 시간 만에 마킹을 다 해내는 영상은 제가 여러분들 유튜브 강좌에 올려놨습니다. 직접 제가 시연하거든요. 딱 시연하고 나서 딱 2분 걸리는 거 보여드리는데 그 당시에 촬영 당시에 연필 여러분들 앞심이 들렁들렁 불어 제가 들렁들렁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킹이 좀 어려웠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마킹하는데 전 여러분들 2분 정도의 시간으로도 모자라지 않고 다 풀어냈답니다. 다 마킹 해냈었거든요. 개인차가 매우 크는데 여러분 잘 못 느끼실 거예요. 정말 100개 마킹해 보시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릴 건데 이걸 과학적으로 제가 분석해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킹이 아니라 이런 마킹이 아니라 알겠습니까? 이런 마킹이 아니라 제가 토익위원회 마킹지 관리하는 토익위원회 바로 옆 강의실에서 7년 동안 강의했습니다. 알겠습니까? 7년 동안 바로 옆에서 토익위원회 어떻게 돌아가는지 답안지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아는 사람이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그 내용에 맞추어서 마킹하는 내용들 영상 보여드렸으니까 꼭 보세요. 그래서 5분에서 2분으로 줄이는 순간 3분이면 여러분들 한 지문 읽고 문제 3개, 4개 풀 수 있는 시간이 돼. 알고 있나? 4개를 찍어서 풀지 않고 맞추게 되면, 읽어서 맞추게 된다면은 그것만 하더라도 점수가 여러분들 20점, 25점 정도가 올라가는 환산입니다. 오케이? 15분 남았습니다 라는 그런 방송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얘를 마지막에 풀었을 때 알겠습니까? 요 놈을 마지막으로 풀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만약 얘를 읽고 있다면 191, 192번 문제 잠시만요. 아니지. 196 미안합니다. 196, 197번 문제를 풀고 있다면 완벽해. 얘를 풀기 위해서 지문을 읽는 중이라면 아마 여러분들은 요 문제를 풀이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6분 정도가 걸릴 거고 그리고 나서 얘를 문제를 푸는데 5분 정도 시간이 여러분들 걸릴 겁니다. 11분. 그리고 마킹을 여러분 넉넉히 3분을 잡아서 14분. 마지막 1분은 마킹에 오류가 없는가, 혹시 깜빡하고 마킹 안 한 게 있는지. 문제를 풀지 말해. 괜히 문제 풀다가 바꿔버리면 꼭 그 전에 게 정답인 거 알죠 여러분들? 그 법칙 아십니까? 항상 바꾸면 그게 정답이 돼. 질문을 여러분들 그 1분 남은 동안에는 그 답안 여러분들 오류 확인이 제일 좋아요. 어쨌거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여러분들 완벽 아이디어입니다. 있습니까? 가장 여러분들 이상적인 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밤에 여러분들 194, 195번 문제를 풀고 있는 중이라면 이때는 아마 그래도 여러분들 풀이하는 속도 그대로 쭉 풀어나가도 괜찮아요. 혹시나 요래 풀고 있다면 마지막 여러분들 문제 174, 175번 문제는 풀기에 조금 촉박할 수 있을 건데 괜찮다. 왜? 어차피 걔는 다시 말할게요. 읽어서 푸나 찍어서 푸나 큰 차이가 없대. 알겠습니까? 고로 얘 또한 아이디어 이상적이 알겠습니까? 얘도 준 아이디어입니다. 괜찮아. 상당히 좋아요. 상당히 좋은 거야. 그런데 191, 192번 문제를 푼다 이 말은 지문이 3개가 있는데 얘는 지문 3개 중에서 마지막 거를 읽고 있는 중이래. 근데 얘는 이런 풀고 있다면
첫 번째 지문을 읽고 있는 중이야. 그러면 얘는 무조건 시간이 모자랍니다. 얘는 무조건 시간이 모자랄 건데 그래도 괜찮아. 왜냐하면은 원래 172에서 175는 찍는 거야. 알겠습니까? 원래 찍는 거야. 당연한 거야. 800점대 학생들의 대략 한 70%, 900점대 학생들의 대략 한 30%, 원래 시간이 모자란데 한 지문 모자란 건 당연한 거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당연한 거예요. 이 정도 속도면은 오케이입니다. 대신 그래도 172번은 풀어라. 첫 번째 문제는 웬만하면은 글쓴 목적 문제들, 그리고 첫 단락에서 대부분 3줄, 4줄 사이에 정답이 나올만 하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풀어야 돼. 혹은 이 글을 읽는 사람은 누구냐 이런 식이거든요. 몇 개 단어로 풀 수 있기 때문에 172번은 그래도 풀 수가 있을기라 딴 놈은 찍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 189 290번 얘를 풀고 있다면 시간이 이제 모자랍니다.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여기서는 적당히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못 푸는 건 당연한 건데, 자, 적당히 버릴 것이라야 될 적어드렸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하대. 빨리 푸시면 안 돼요. 아주 중요한 건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서 말입니다. 시간 듣고 나면은 아마 여러분들 마음이 급해질 거예요. 그래서 읽는 속도가 여러분들 좀 더 빨라지게 될 건데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거는 저도 포함돼요. 빨리 읽어서 다 풀어야지 라고 접근하는 순간 이게 여러분들 최악의 코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본능은 그렇게 움직여요. 장단컨대 이 말을 여러분들 제가 100번 해줘도 시험장에서 10명 중에 9명은 못하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마치 뭐냐면 다이어트 하려고 하면은 8시 이후로 냉장고 문 열지 마라 하지만 손이 냉장고 잡고 있는 중이야. 그죠 여러분들? 알지만 못하는 거 아시죠? 그죠? 알지만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읽는 속도를 유지하지 않고 빠르게 읽는 순간 여러분들 토익 시험장에서 시험을 쳐봤다면 잘 아실 거예요. 사실은 15분 남았을 때부터 읽으면은 머리가 하얘지는 현상 아십니까? 바로 그거대. 그 방송만 들으면 마음이 급해지고 조금 더 빨라지게 되는데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가 또 읽고 있는 거야. 그 문장을. 그런 경험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사실은 모두가 다 그래. 저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저도 급하게 빨리 봐야지 더 안 읽혀요. 저 역시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사람의 읽는 속도는 긴 시간 동안에 걸쳐가지고 조금씩 아주 얇게 이렇게 여러분들 쌓여 올라가는 그런 현상입니다. 빨리 읽는다고 이해되는 게 아닐 거예요. 특히 뒷부분 문제들은 더욱더 그럽니다. 유추, 추리형 문제가 많아요. 단어 보고 찍기 형식의 문제는 초반에 나오지 뒤에 나오지 않습니다. 고로 이때는 뭐 하느냐? 버려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버리는 건 뭘 버리느냐? 주로 여러분들 버리는 문제들은 각 문제들의 마지막 문제이거나 혹은 이전의 문제일 건데 소수령 문제가 있을 거예요. 소수령 문제. 그건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 겁니다. 소수령 문제가 나올 건데 걔들은 읽었는 게 아까워서 풀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생길 건데 역시 그놈도 잡히는 순간 뒤에 두 문제 풀 수 있는 걸 얘 하나 때문에 시간이 소요될 거예요. 또 문제는 뭐냐? 토익 점수는 950과 980의 실력의 차이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대부분이 거기에요. 그 문제예요. 근데 그 문제 하나 풀기 위해서 시간을 뺏긴 것도 억울한데 맞출 가능성도 희박하대. 제 말 이해되겠습니까? 고로 잘 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문제를 버리되 그 문제에 뭐 버릴지는 제가 기술적인 부분들은 제가 프린트 보면서 얘기해 드릴게요. 어쨌거나 버려야 한다는 거. 빨리 읽는 게 아니라 버려야 한다는 거. 아주 핵심적인 매우 독해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장르의 부분이죠. 문제만 버리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지문을 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 지문이 뭐? 그죠? 기사, article, news item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냥 얘가 나오면 용서해주라 이 말이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질문들은 뭐냐고요? 평소에 여러분들이 독해 공부할 때 공부하기 싫었던 것들이 돼. 근데 평소에 공부하기 싫었던 건 시험장에서 이상하게 몰입된대. 정말 희한한 현상이야. 정말 희한한 현상 발휘해야 될 건데 절대적으로 걔들은 무시해 주셔야 됩니다. 버려주고 그리고는
200번 문제까지는 어쨌거나 풀으라는 거 알겠습니까? 실제 190번부터 200번까지가 가장 어려운 적도 있긴 있었어요. 뭐 한 10%, 20% 정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누구도 읽으면 풀만한 문제였지만 대부분은 읽을 수가 없었대. 알겠습니까? 대부분의 읽지조차도 못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거. 그럼 이런 시간 안배를 위해서 시간 안배를 통해서 뭘 얻을 수 있느냐? 만약에 찍어서 푼다면 5개 문제를 찍어서 푼다면은 1개 정도 맞추는 거야. 그죠? 확률서 봤을 때 우리 4개 찍나 봅시다. 1개 맞추는 거야. 그죠? 근데 읽어서 풀면은 3개를 맞추는 거야. 오케이? 난이도 그래. 한 700점 기준하면. 네? 자, 이 두 문제에 대해 얘기할게요. 이 두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만점 목표 하시는 분이 뭐 하느냐? 참고로 Part 5, 6에서 신출어휘 문제가 2문제가량 출제가 되거든요. 이 두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저희 1620개 이 어휘 공부하는 게 아니라 만 단위로 공부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만 단위 공부해가지고 그거 2개 맞추는 거라고요. 오케이? 이거 할 바엔 시간 안 배래.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토익 독해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5가지만 제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토익 시험에 대한 여러분들 오해가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아직도 사람들이 문제 난이도에 따라서 점수 별점이 다른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어려운 거 맞췄다고 점수를 더 주고 이런 거 없대? 3.5 이런 게 없단 말이야. 수능처럼 그런 게 없다고요. 토익 시험 무조건 다 동일입니다. 싹 다 동일. 그래서 어려운 건 버리고 쉬운 거 위주로 풀어나가야 돼.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 200번까지 다 푸는 거 알겠습니까? 이게 최고의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2번 독해 점수는 어휘량과 비례하냐. 사실상 1620개의 자료집 받으셨잖아요. 그게 토익 저희 여러분들 문제의 한 80% 정도를 차지합니다. 거의 뼈대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한 지문에 모르는 어휘가 5개 이하면 무조건 그 지문 안에서 뜻을 유추하게끔 나옵니다. 그 단어 몰라서 틀리게 만드는 독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들. 절대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항상 여러분들 제가 드렸던 파워 랭킹 어휘 이 범위 안에서 여러분들이 놓으시는 게 좋아. 벗어나지 않는 게 상당히 여러분들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선생님 저는 그래도 독해 속도를 좀 더 빨리 늘리고 싶어요. 혹은 좀 더 고득점대 900점대 이상에서 독해로 승부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은 저희 따로 여러분들 비즈니스 어휘 부분이 있거든요. 그 어휘를 공부하시면은 도움은 됩니다. 꼭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저 그런 분들에게만 도움이 되는데 그런 자료들은 제가 웹하드에 다 올려드렸대.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렇지만 굳이 볼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굳이 볼 필요는 없어. 그냥 걔들은 여러분들은 비즈니스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비즈니스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뭐 정산이라든지 아니면은 투자금이라든지 혹은 보험 청구라든지 이런 게 어색하니까 제가 그걸 장르별로 모아놓은 어휘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여러분들 참고 자료를 보시면 좋고 다만 내가 독해 공부하는데 5개 이하면은 더 이상은 사실 어휘는 손댈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근데 사실 독해는 한 지문에 모르는 어휘가 한 9개, 10개 정도라도 충분히 여러분들 풀만해요. 충분히 풀만하기 때문에 고로 걔들 같은 경우는 한 그 정도 수준 되면은 독해 공부를 같이 여러분들 병행하셔도 좋습니다. 문제를 풀고 매겨도 보시고 정답이 이거네 어휘량 늘리시고. 그런데 만약에 그 이상인 경우라면 사실상 독해 공부 한 지문 하는 데만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 그런 분들은 Part 5, 6 위주로 공부를 하시는 게 무조건 시간 효율적입니다. 대신 문제도 풀지만 거기서 내가 구문을 읽었는데 조금 어색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 여러분들 위주로 해가지고 저희 여러분들 교재, 저희 여러분들 해설지를 통해서 독해 공부를 이렇게 병행하시면 될 거예요. 굳이 독해 문제집을 풀고 매기고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사실상 저희 교재에 나와 있는 구문들을 다 읽을 수가 있다면 독해 지문의 거의 한 90% 정도는 가름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긴 지문 정도만 준비하시면 되거든요. 긴 문장. 그래서 어휘에 너무 묻혀있지 마라. 그 다음 세 번째는 독해 공부한답시고 독해 여러분들 책을 뭐 2권, 3권씩 풀고 매이고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참고로 Part 1, Part 2, Part 5 같은 경우는 문제량으로 승부하시는 게 좋아요. 걔들은 계속 반복시키면 저절로 외워지는 게 있대. 근데 많이 본 거 찍으면 계속 정답이고 많이 들린 거 찍으면 계속 정답이 돼. Part 1, 2, 5요. 그런데
독해는 좀 달라요. Part 4도 그렇고 Part 7도 그렇고 걔들은 좀 다르다. 걔들은 문제량으로 절대 승부하시면 안 되고 적은 양을 가지고 독파하세요. 적은 양을 가지고 얘만 계속 회전을 시키세요. 시간이 매우 많이 걸릴 것이며 아이고 이거 하나 해가지고 되겠나 라는 생각이 되겠지만 제 여러분들 19년 여러분들 강의 노하우로 말하지만 적은 양의 반복이 다량보다 2배 이상 빠릅니다. 무조건 빨라요 여러분들. 사람들한테 비웃음 받을 정도로 한 책에 집착하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제일 빨라. 이유는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구문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보시겠지만 책 한 권에 다 들어갑니다. 알겠습니까? 책 한 권에 다 들어가요. 사실 다 들어가요. 듣기도 그렇고 읽기도 그러합니다. 넘어가는 순간 문제풀이는 공부 시간에 집어넣으면 안 되는 이 진단일 뿐이지 실력이 늘리는 게 아니거든요. 실력이 느는 건 뭐냐? 독해 기준으로 봤을 땐 내가 잘못된 구문을 다음에는 잘 읽을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물론 입안에서 진행하지 않고 실전반에서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네. 어쨌거나 그 과정을 통해서 마치 5 문제 틀은 거야. 이 단어 뭐였지? 아, 이제 이런 뜻이니까 이렇게 외워야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독해도 마찬가지. 문제 풀고 매이고 이 과정이 아니라 구문을 잘못 읽었을 때 이걸 바로 잡아주는 과정인데 그 과정이 한마디로 내 눈에 익숙하지 않은 구문을 익숙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 구문 한 30개 정도면 거의 다 끝나는 분량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특히 난이도가 높은 구문 한 15개 정도면은요, 거의 한 8, 90% 정도가 마무리가 된 거라 보시면 될 거예요. 구문 싸움으로 가시지, 약에 미칠 필요는 전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시험에서 무조건 모든 문제를 다 풀어야 되느냐? 다 풀면 좋지만, 원래 모자라는 게 당연한 거라서, 버리자라는 게 아까 했던 얘기고요. 마지막 5번째가 이제 문장 구조 분석 능력이 필요하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거 했던 얘기로 가름하겠습니다.